구독자 2만 명 기념 퀵 재무 영상. 개인 용돈을 아껴서 모은 적금을 타는데 3천만 원 정도예요. 이 돈으로 경매나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집담보대출을 없는 갚아버리기도 빚을 갚을까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지금 투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정책적으로 이럴 때는 갚아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향후에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 네, 준비를 하고 계시던지요. 예, 굳이 뭐 급한 게 아니라면 저는 빚을 빨리 갚는 것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빚은 이용해 먹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모른다고 하면 빚을 먼저 무조건 갚으셔야 돼요. 투자하는 방법을 내가 모른다. 그럴 땐 무조건 저축 투자가 아니라 빚부터 갚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입니다. 부동산으로 현금이 계속 유입되게 하려면 빚이 있어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에 보면 그분은 원래 부자였고 자금을 투자해서 버티다가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네, 빚이 없이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될까요? 정말 빚을 지지 않고 저도 퍽퍽 사고 싶어요. 현금이 막 옆에 막 쌓아놓고. 예, 그럴 수 없어서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를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버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현금 흐름을 믿고 투자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미 실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만 살짝 뒤져봐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곳, 뭐 학원이나 좀만 가보셔도 지금 바로 내 이웃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일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사실 부동산 투자나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내 힘으로 할 수는 있지만 느리다. 그리고 남의 힘을 도와서 남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격차는 빨리 더 벌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묶어볼게요. 남편 따라 4년 외국에 나갑니다. 가기 전에 집을 사놓고 싶은데 지금 집 사는 거 어때요? 갭 투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안 산다면 1억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네, 그 질문과 또 이분도 역시 결혼 후 외국에서 2, 3년 있다가 올 예정인데 대출 끼고 집 마련하고 새해 놓을 예정입니다. 경매는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집 사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놓으면 자기 돈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갭 투자라고도 하죠. 네, 지금 몇 년 동안 어차피 한국에 없는데 돈은 있어. 이걸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경매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집 사는 방법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뭐 금매로 살 수도 있고 정식으로 그냥 살 수도 있고 경매로 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있으면 사놓으시고 가시면 좋죠? 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잘 사놓으셔야겠죠? 아무래도 뭐 빌라보다는 더 좋은 역세권이고 뭐 그런 거 뭐 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사놓으시기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져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을 사놓는 것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모아놓은 자금은 3천 정도입니다. 집을 포기하고 남미로 여행 계획 중입니다. 저희 부부의 목표는 주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희 부부도 신혼여행을 남미로 여행을 다녀왔었잖아요. 6개월 동안. 네, 여행을 가신다니 정말 먼저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고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뭐 방법이 있다 한들 지금 돈 탈탈 털어서 여행 가신다면서요. 방법이 있다 한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뭘 투자나 재테크의 방법 뭐 이런 거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행을 다니세요. 다니시면서도 재밌게 그냥 한국의 걱정은 뒤로 하고 현실에 충실하셔서 여행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보다 보면 이 삶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뭐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좀 멀리 이렇게 미래 계획, 플랜을 좀 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그랬거든요.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재테크 고민은 오셔가지고 직업 구하고, 네. 그때 다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네. 다음.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수익 내기 힘들어질 듯 합니다. 네. 경매로 주택 구매하는 거랑 임대사업자 등록의 전망. 네. 이분이랑 또 문재인 정부의 1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경매 시장 어찌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 두 분이 해주셨어요. 지금 저도 임대사업자고 다주택자로서 지금 정책으로 묶여버렸습니다. 돈이. 사실은 제가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경매 시장은 그러니까 저희처럼 저희랑 비슷한 입장의 임대사업자들과 다주택자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현금이 없는 한 대부분 그래도 현금이 없어요. 현금 있으면 또 사고 막 이러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가 잠깐 묶일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돈 있는 사람 또는 정말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만한 사람들은 네, 관망을 하겠죠. 네, 그럴 것 같고 경매 쪽은 근데 이제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 위주로 쏠림 현상이 네,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만 대출이 가능하니까. 물건들은 계속 뭔가 쌓여오는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뭔가 막혀있다 하면 또 약간의 좀 규정이 조금 더 새롭게 변형이 되거나 약간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출 규제가 조금 뭐 특수한 예외 조항을 준다거나 그런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 주위 환경이 엄청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 그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더 잘 돼. 막 어느새 돈 모아갖고 집도 사고 막 뭐 성과도 어느 정도 내고 있고 나는 근데 하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 뭔가 더디기만 한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고 비교하고 이런 시간이 언젠가 제가 보면 제가 덜 바쁠 때 그리고 제가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약간 갈팡질팡할 때 약간 요럴 때 타인을 보거나 그렇게 보면 또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뭔가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몰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행복을 느낀다거나 네. 되게 재밌는 일에 빠져 있거나 바쁘거나 뭐 이러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뭐 잘 나가든 뭐든 볼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몰입을 해보시기를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많이 받고 전용 18평 아파트를 매매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적게 받고 전세로 가야 할까요? 네,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18평 아파트 매매할까요? 네, 매매하세요. 끝. 네, 그리고 미래에는 인구가 줄고 뭐 집값도 싸지고 부동산 시장이 점점 하락할 것 같다는데 네, 20, 30년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뒷부분에도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도 지금 뭐 인구가 줄어서 뭐 그렇다는 분이 있었어요. 제 답변은 물론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상상할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딱 말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도쿄나 뭐 이런 도심의 집값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론 뭐 정책상 금리를 뭐 낮춰가지고 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 상황을 보면 뭘 느끼냐면 인구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3D 프린트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이 결국엔 그래도 그 땅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면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공실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그래프가 되긴 하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런 물결이어도 올라가는 쪽으로 물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지만 외국에서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곳은 다 필요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도심에 한정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인구가 확 줄진 않는다. 네,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회초년생이고 비과세 복리 저축 상품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회초년생 여러분,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게 노후 준비입니다. 그럼 사회초년생으로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또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축을 하고 뭐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짜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미래를 해서 뭐 연금에 몰빵을 해서 그 연금이 50년 후에 얼마씩 나온다. 그럼 이 간단한 노후 준비가 될 수는 있겠죠. 사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제가 요 전에 보험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를 한 가지에 그것도 어떤 기관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 또한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나가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수입을 월급을 아니면 또 월급 외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경매로 낙찰로 생각지도 못한 세입자가 무단 점유할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네, 이거는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시면 돼요. 경매 대행업체를 믿어도 되나요? 필요하면 믿어야죠.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그런 시선이 맞다고 생각해요.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몰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해. 그래서 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신이 사실은 공부해서 다 내가 하는 게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쓰는데 대신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그럼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거는 뭐,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공부를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 실거주 용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창도 작아서 환기도 안 되고 기계 환기를 해야 되고 고층이고 지방 오피스텔이라 추후 매매가 힘들까봐 걱정입니다. 네. 실거주 용도라고 하면은요. 좀 살고 싶은 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막 너무 환기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막 그거를 그러면은 왜 매매까지 해갖고 소유를 하고 있나요? 그 리스크를. 네. 그거는 뭐 임대로 그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면 임대로 그냥 살면 되고 실거주라고 하신다고 하면 정말 내가 좀 살아도 괜찮은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곳에 조금 무리를 해도 조금 더 열심히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들 거는 충분히 내가 조사를 통해서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막말로 말해서 내가 옆집보다 뭐 1,000만, 2,000만 원 낮게 팔면 팔리겠죠.
내가 손해를 보면 팔리죠. 근데 이제 매매가 안 된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팔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사세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리고 다음 강원도 원주의 기업도시 아파트는 지금 분양권 계약금 포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1,700만 원을 주고 분양가 1억 7천짜리를 샀습니다. 네, 원주 기업도시 전망과 추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분은 마이너스 P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어찌됐건 손해를 안 보는 장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원주의 기업도시는 정말로 저는 추후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추가 매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고향이 원주시였기 때문에 원주의 발전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추후에도 기업도시 전망이 굉장히 저는 밝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